허영훈 여사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앞에 연사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중에 이 Keep Going이란 부분이 가장 제 마음에 와닿고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조차도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한 18분 동안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 중에서 포인트 3가지만 오늘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당연히 오늘 주제인 아주 시리어스한 국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이제 사회자께서도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은 과거의 내 본인의 경력 그리고 내가 이게 나의 삶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직업을 벗어나서 이렇게 다른 일도 할 수 있구나 라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조금 전에 연사님께서 말씀하신 Keep Going과 관련된 저는 그걸 다르게 해석을 하면 버티기 힘이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버티고 있는가에 대한 것들 이렇게 3가지만 여러분들 오늘 키워드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5가지 히스토리인데 여러분들 희가 무슨 희자인지 아십니까? 무슨 희자예요? 네, 맞습니다. 드물 희자예요. 잘 안 쓰는데요. 국악에 대해서 여러분 굉장히 좀 생소하시고 늘 우리 옆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너무 멀리 있는 게 국악이에요. 그 얘기를 오늘 드문 이야기를 제가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얘기인데요. 허영훈이 국악을 말한다. 허영훈이 과연 누구길래 국악을 얘기하고 있는가? 저도 궁금해요. 앞서서 잠깐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학부와 대학원 박사과정을 다 마치면서 법학을 전공을 했고요. 박사과정 중에 장교로 입대해서 39개월 동안 동해안 최북단 전선에서 사단 공보장교로 근무를 했고요. 전역하기 얼마 전에 삼성전자에 입사 지원을 해서 41기 공채로 입사를 해서 반도체 기획팀에서 근무를 한 6년간 했습니다. 제법 그럴싸하죠. 이 나이 때는 좀 괜찮은 백그라운드이긴 합니다. 그때는 그랬으니까요. 여러분 도무지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제 나이가 42살이에요. 압니다. 이렇게 놀라실 줄 알았어요. 저 스스로도 거울 보면서 맨날 놀라니까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거는 제가 철이 안 들었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렇다가 제가 이렇게 강연까지 하게 될 수 있는 그 계기를 여러분과 공유를 좀 할 건데요. 자, 이 뒤로 가네요. 자, 무슨 일을 했었는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 반도체 기획팀에서 잘 나갔었습니다. 41기 공채가 한 3,980명 정도 됐었는데요. 전국의 연수원에서 연수를 받으면서 제가 전체 그 중에서 1등을 했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네, 연수 성적 1등을 한 사람입니다. 박수는 좀 주셔도 돼요. 이렇게 제가 필요 이상으로 자기 자랑을 하는 것 같은 이유는 지금 아주 형편없는 일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굳이 말씀드렸고요. 제가 2006년에 회사를 나와서 모 음악제에 객석에 우연히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처럼. 그런데 대학교 2학년 젊은 친구들이 가야금, 해금, 피리 그리고 피아노로 구성된 소위 요즘 얘기하는 크로스오버 국악이라고 하는 연주팀이 나와서 공연을 했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처음 30대 중반에 국악 공연을 보는 것입니다. 사실 정통 공연은 아니죠. 퓨전 국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친구들이 대상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제 명함을 대기실에 가서 바로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뭘 했을 것 같아요? 뭘 하진 않았고요. 사실은 이제 교통사고라는 큰 계기가 있은 이후에 제가 회사를 바로 설립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대너 커뮤니케이션스 코리아라고 하는 공연문화예술 기획 컨설팅 회사를 차렸는데요. 그러고 나서 바로 그 친구들 데리고 국악 앙상블 아라연이라는 팀을 매니지먼트에서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아라연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저희 회사와 같이 2007년 1월에 창단을 했고 가야금, 해금, 필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동안 석장의 정규 음반을 발표를 했고 호아마톨 같은 곳에서 총 9번의 단독 콘서트 그리고 이제 괄목할 만한 성과는 2010년에 이제 G20 정상회의가 한국에서 열렸는데 정상들 앞에서 저희가 초청 공연을 했고 작년에 고등학교 음악 교과서에 수록이 됐습니다. 그 바네사 메이와 이명주 씨와 같이 크로스오버 음악이라는 부분에 수록이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 무대라고 뭐 통상들 얘기하는 작년에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빈 만찬에 초청 공연을 하고 저희가 다다음 주 워싱턴의 대사관저에서 저희가 또 초청 공연을 하러 갑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국악인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들을 수 있는 말씀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점을 유의해서 먼저 들으셔야 되고요. 지금은 저는 국악과 관련해서는 아라얀과 같은 팀들의 공연 기획, 제작, 그리고 직접 연출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국악 디지털 신문이라든가 월간 국악 피플에서 칼럼니스트를 또 국악에 관한 쓴소리, 단소리라는 칼럼을 쓰고 있고요. 최근에는 혜태 크라운 제과에서 운영하는 정가 사랑회에 이제 전문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올해 국립국악고등학교 발전위원회 심의위원으로 또 위촉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 백그라운드를 보거나 아니면 저의 이력을 봐서는 도무지 그런 일을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의 이런 남들과 다른 활동상 때문에 그런 분들이 저를 그런 자리에 위촉을 시켜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들려드릴 얘기는 뒤에 챕터가 나오겠지만 이런 첫 번째 스토리에서 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다음에 이어질 얘기들 여러분과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국악의 현 주소를 말한다. 여러분 국악과 정말 가까우신지 한번 제가 여쭤볼 기회를 가져보겠습니다. 자, 국악은 우리의 무엇과 무엇을 담고 있다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네, 얼도 있고, 네, 혼, 뭐 삶, 정서, 네, 한, 뭐 그거 모르시는 분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막상 두 번째를 보시면 내 돈 내고,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예약해서 국악 공연장에 직접 가서 공연을 본 적 있다. 그럼 자신 있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4분 계세요. 4분. 그럼 여기 딱 봐도 지금 오신 분들이 한 3,000명 중에 한 4분 정도니까 정말 적은 숫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리랑이 어느 나라 거예요? 중국 거예요. 중국 거. 중국이 무형문화재산에 자기네들이 등재를 했잖아요. 그죠? 중국 거예요. 진짜 중국 겁니까? 네, 대한민국의 역사와 어리 담긴 음악이 아리랑이에요. 여러분 아리랑으로 표현된 음악이나 예술 분야가 몇 가지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4,000가지가 넘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껏해야 정선 아리랑, 무슨 아리랑 이렇게 아리랑 노래만 알고 계시죠? 우리가 이런 것들이 지금 여러분 살펴본 것처럼 아주 극소수이기 때문에 이런 일도 발생을 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많은 기획사 그리고 언론이나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국악은 절대 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안 한다는 겁니다. 그 외부에 있는 저를 어떻게 보시냐면요. 재벌 2세 또는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제 영상을 좀 보실 텐데요. 아라연이 공연을 한번 콘서트를 하면은 한 3천만 원 정도가 예산이 소모가 됩니다. 그럼 한 800석 정도에 거의 95%는 제가 객석을 다 채워요. 그러면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죠? 실제 수입은 한 100만 원 정도 됩니다. 뒷풀이를 하면 한 200만 원 정도가 깨집니다. 바로 계산이 나오죠? 네. 그거를 제가 1년에 앨범 한 장, 콘서트 2번씩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어림잡아서 1억 정도가 깨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주위에서는 돈이 많은 걸로 오해하실 수도 있어요. 저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어떤 에너지? 버티는 에너지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사실은 국악에 대해서도 많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버티는 힘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뭐 SM의 이수만 대표에게 국악을 대중화시켜라 하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들이 안 한다는 거죠. 얼마 전에 여러분 국악계의 소녀시대라고 하는 미지라는 그룹이 있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 아이유가 있는 로엔 엔터테인먼트에서 한 1년 반 정도 준비를 시켜서 오디션을 봐서 구성이 된 퓨전 국악팀인데요. 정확히 이제 2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왜 닫았냐면 예산이 이제 끊겼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대중들의 관심이 없어서, 세 번째는 소속사에서 돈이 안 되기 때문에 더 지속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게 국악의 현실입니다. 근데 저는 왜 하고 있느냐? 중간 시점에서 잠깐 저는 테드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테드가 아까 가졌던 이니셜이 있지만은 저는 테드를 저한테 적용시키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T는 temptation, 유혹으로 항상 시작이 돼요. E는
expectation, 기대. 좀 나갈 수 있다는 거죠. D는 desire, 욕망.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것이 그동안의 철밥통이라고 하는 과거의 저의 경력, 회사를 버리고 가시밭길을 걷게 한 원동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주위에서 봤을 때 아마 제가 오늘 오신 여러 연사분들 중에서 연사분들은 성공하신 분들이 저는 오셨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정말 유일하게 가시밭길을 걷고 있는 사람으로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국악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국악을 둘러싼 여러 가지 실체들이 있는데 크게는 4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국악인, 정부, 기업, 그리고 대중이겠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국악인이나 정부나 기업은 더 이상 국악을 발전시킬 수도 없고 대중화시킬 수 없다. 이게 저의 이론입니다. 그 이유를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국악의 대중화를 말한다.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기 전에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자, 이 팀이 제가 매니지먼트하고 있는 국악 앙상블 아라인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이제 국악기가 왼쪽에 가야금, 피리, 해금. 그 외에도 여러분 이제 피아노라든가 뒤에 드럼, 이쪽이 잘 안 보이시는데 아쟁도 있고요. 이런 구성의 퓨전 국악입니다. 보시기엔 좀 편하네요. 피아노의 선율이 울려 퍼지고 또 멜로디 라인이 서양의 음계를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 국악기로 연주를 하고 있지만 대중적인 느낌이 많이 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명제부터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나눠보죠. 국악의 대중화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국악의 대중화는 필요하다. 자, 그러면 필요 없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저는 국악의 대중화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앞에서 보시는 매니지먼트 하고 있는 제가 국악앙상블 아라인은 그럼 대중화의 실체가 아니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혼돈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전통 국악과 퓨전 국악 내지는 크로스오버 국악입니다. 앞에서 보신 거는 전통 국악이 아니죠. 그렇죠? 소위 지금 얘기하고 있는 대중 국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국악의 대중화는 여러분 가야금 산조, 정악, 가곡 가사 시조 이런 전통의 국악이 대중 속으로 파고드는 게 대중의 국악입니다. 네, 국악의 대중화입니다. 그런 앞에서 보신 거는 정통 국악이 아니에요. 다른 면에서 보면 웃기는 짓이죠. 국악기에다가 피아노를 갖다 대고 이상한 악기를 갖다 대고 드럼을 갖다 대서 비트를 강하게 해서 흥겹게 하고 저는 대중화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는 것이 대중화는 아니다. 그럼 대중화는 뭐냐? 내가 듣기 싫은데 내가 가보기 싫은데 나한테 오는 게 저는 대중화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지금 K-팝이 대중화라고 부를 수 있는 거는 여러분이 찾아서 듣는 것도 물론 많지만 실질적으로 어느 매장에 가도 K-팝이 들리고 TV를 틀어도 K-팝이 들리고 라디오를 틀어도 K-팝이 들립니다. 자, 그런 수준으로 봤을 때 뭐 클래식 정도는 드라마를 보면 백그라운드 음악으로 깔리거나 이런 것이 대중화라고 볼 수 있는데 국악은 여러분 듣기 싫어도 들을 수 있는 곳이 어딥니까? 지하철 환승역이에요. 환승되기 전에 음악 나오죠? 국악을 씁니다. 국악을. 뭐 다 쓰는 건 아니지만 몇 호선 몇 호선에서 대부분 쓰고 있죠. 그런 것처럼 내가 싫은데 나한테 파고드는 영향력이 대중은 너무 없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화예술 분야가 많지만 그 중에서도 국악은 특히 낮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 본론으로 돌아가서 국악의 대중화는 꼭 필요한가? 저는 없다고 일단 말씀드렸어요. 그럼 그 먼저 명제인 국악은 꼭 발전해야 하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중화가 필요 없다고 제가 명제를 던진 이후에 국악의 발전에 대해서 좀 모호해졌을 거예요. 저는 국악의 발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금연류 가야금 산조를 발전시키는 건 뭘까요? 성금연류의 가야금을 그 제자가 똑같이 표현해내는 것. 그것을 또 다른 제자가 똑같이 표현해내는 것.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흔히 전통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계승과 발전. 근데 지금 말씀드린 건 다 계승이에요. 그죠? 발전은 뭐냐면 내가 선생님한테 배웠는데 나만의 스타일로 좀 가미를 했다. 그게 발전일 수 있겠죠. 근데 그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 왜 거기 그렇게 안 해? 너 대회 나가면 떨어져. 그런 것들이 지금 국악계에 만연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는 발전할 필요도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대신에 중요한 게 있어요. 국악의 발전과 대중화의 관계를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요.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국악은 발전할 필요도 없고 대중화도 필요가 없다. 다만 국악의 대중화가 국악의 발전이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듣기 싫어도 국악들이 여러 곳에서 퍼지고 있는 선율들. TV를 틀었는데 CF에서 국악이 배경음악으로 계속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듣기 싫어도 듣게 되죠. 제가 구글에 들어가서 뭐 사이트에 조사한 걸 찾아봤는데요. 그 나라의 전통 음악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가장 높은 기준은 그 나라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CF의 배경음악이 차지하는 빈도수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CF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국악이 들리는 CF 많지 않았습니다. 제일 많았던 게 뭡니까? 2010년 G20 정상회의를 했을 때 G20 공익 광고가 있었어요. 거의 6개월 이상 했죠. 아버지는 왜 마당을 쓰셨을까 하면서 나오는 세계 예의지구편. 거기에 나오는 My Days라는 곡이 있습니다. 그것이 국악앙상블 아라연 1집 음반에 수록된 곡입니다. 자, 아무도 하지 않는 거, 돈 안 되는 거, 재미없는 거, 오늘 주제인 것만큼 시리어스한 거를 제가 지금 버티면서 하고 있습니다. 오기가 난 거예요, 이제는. 못 벌어도 국악의 대중화 속에 내가 있어야 되겠다. 우리 앞에서 말씀하신 청년 장사꾼조차도 세상의 중심이 되고자 하는 의지 때문에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런데 국악의 대중화의 과제는 아이러니하게도 저 혼자서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국악을 만나는 방법을 네 번째 이야기로 여러분과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쭉 스크린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국악을 만나는 방법인데요. 국내 국악원에서 하는 공연을 무조건 하나 선택해서 관람한다. 국악기를 배워본다. 국악방송을 들어본다. 책을 산다. 교류를 한다. 벨소리를 바꾼다. 어른들을 위해서 예매를 한다. 여러분 국악방송이 있는 건 아세요 혹시? 네, 라디오 전문 채널에 99.1MHz의 국악방송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국악방송에 제일 잘 나가는 프로그램인데요. 여기에서 낮 12시 김용우의 행복한 하루라는 생방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6개월 동안 국악 앨범, 새로 나온 앨범을 소개하는 게스트로 출연을 했었어요. 자, 10번째는 블랙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 좀 넣어보시라는 거예요. 아마 이 중에서 여러분 2개 정도만 하셨던 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국악의 대중화를 통해서 국악의 발전을 이루도록 하는 주역이 되실 수 있는 충분한 분들입니다. 자, 5번째 이야기. 아까 말씀드렸던 국악의 개순과 발전을 말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마무리가 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여기에 나온 이 5줄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젊은 국악인들을 위한 인프라를 이제는 국악인들 외에, 정부 외에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이다. 국악이 주는 효과. 여러분들 국악을 듣다 보면요. 모 인천의 산부인과에서 저희 쪽에 연락이 왔습니다. 앨범을 200장만 사겠다고. 그 산모들 태교음악으로 너무 좋다라는. 자, 효과를 여러분이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데요.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 의도적으로 국악을 만나야 돼요. 중요한 거는. 국악이 여러분 좋습니다. 많이 들어보세요. 좋습니다. 우리의 어리 담긴 겁니다. 이건 방법상 틀렸다는 거고요. 여러분 의도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국악을 만나실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국악앙상블 아라연 같은 다양한 시도에 국악인들은 편견을 갖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건 전통 국악이 아니다 라고 욕하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편견을 갖지 말아야 된다. 그 다음에 저와 같은 국악인이 아니지만 각계 전문가들을 국악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시키자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이 주는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국악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히스토리는 이게 무슨 히자입니까? 예, 기쁠 히자예요. 우리가 지금 드문 얘기를 했지만 정말 기쁜 이야기는 대한민국 국민은 국악을 사랑한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사랑해왔고 사랑하실 수 있고 사랑하시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것들이 저와 같은 사람은 버티기를 통해서 이 일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생활 속에서 국악을 만나실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은데 요점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국악을 의도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악이 발전했을 때 우리는 국악이 대중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아리랑 같은 것들을 중국에 뺏기지 않는 그러한 과오를 다시는 범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국악의 중심에도 바로 여러분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좀 오버됐네.